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찾아옵니다. 비교하는 순간 자신의 마음은 불행해집니다. 욕망은 충족될수록 더 큰 욕망을 낳고 충족되지 않으면 좌절과 불만족을 남깁니다. 무언가를 이루면 잠깐 기쁘다가 곧 더 큰 걸 원하게 되고 결국 다시 허전해지고 심지어는 괜히 남과 비교하며 불행해지는 순간.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삶의 구조를 꿰뚫어 봤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그런데 이 말은 비관적인 선언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위로일까요? 오늘은 욕망과 고통의 순환, 고통을 수용하는 태도, 그리고 실생활에서의 적용까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깊이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욕망과 고통의 순환, 만족은 끝이 없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끊임없는 욕망 속에 갇혀 있다고 봤습니다. 욕망은 충족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다음 욕망이 찾아옵니다. 충족되지 않으면 좌절이, 충족되면 지루함이 찾아오고 다시 더 큰 자극을 찾는 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순환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할 때 특히 강화됩니다. 남과의 비교는 만족의 기준점을 올려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되죠. 예를 들어, 작은 집에서 살 때는 더 넓은 집을 원합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하면 곧 다음 직급을 바라봅니다. 이 과정에서 잠깐의 만족 뒤에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이 공허함이 오래가면 무료함, 그리고 불만족으로 변하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연 10% 수익이 목표였는데 이것을 달성하면 금세 50%, 100%를 바라보게 됩니다. 수익을 내면 기쁘지만 그 순간 더 큰 수익을 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찾아옵니다. 비교하는 순간 자신의 마음은 불행해집니다. 욕망은 충족될수록 더 큰 욕망을 낳고 충족되지 않으면 좌절과 불만족을 남깁니다. 결국 우리는 욕망, 충족, 지루함, 새로운 욕망이라는 무한 루프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바로 이 끝없는 루프를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수용하는 태도, 피하지 말고 인정하기.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삶의 결핍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보았고, 이를 부정하는 대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길 권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부정하면 오히려 고통은 더 커집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자신을 이상한 존재로 여기게 되고 그 부정이 추가적인 불행을 낳습니다. 반대로 고통을 있을 수밖에 없는 감정으로 인정하면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은 이 스트레스만 사라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를 없애는 것보다 중요한 건 문제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스트레스 속에서도 배울 수 있는 점을 찾아야 합니다. 협상력, 감정 조절, 업무 효율화 같은 기술을 얻는다면 그 스트레스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개인적 상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 아픔은 평생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남긴 감정과 기억은 우리가 타인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고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성숙하고 변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아픔입니다. 이 모든 고통은 우리를 시험하지만 동시에 성장과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왜 나만 힘든가 라는 질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힘든 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이 순간을 어떻게 견디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적용, 고통 속 의미 찾기. 고통을 인정하는 태도가 실제 삶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그 핵심은 고통의 시간 속에서 왜 나에게가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후엔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조금 길게 잡아 바라보면 과거의 직장 생활에서 쌓인 압박과 경쟁이 있었기에 현재의 성장된 모습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안한 시기를 새로운 인생의 준비 기간으로 바라보면 고통이 단순한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통로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제거하려고 애쓰기보다 그 고통을 통해 삶을 더 깊이 이해하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 악화라는 시련은 우리에게 신체 관리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실패도 마찬가지로 다음 선택을 더 신중하게 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습관을 만들게 합니다. 결국 인생은 고통이라는 말은 체념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고통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라는 지혜입니다. 고통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 더 성숙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욕망을 좇는 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인정하라. 거기에 삶의 본질이 있다. 현재의 고통을 맥락 속에서 바라보면 고통은 사라지고 지혜를 얻는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고통을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고통이 주는 메시지를 읽어내고 그 속에서 삶의 방향을 새롭게 개선하라는 것이죠. 이 관점은 단순한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이 필연이라면 남은 선택지는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성장하라는 강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어려움이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현명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인생은 고통이라는 말이 이상하게도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